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아우디 A8입니다. 왜 또 아우디 A8을 시승하나 싶으실 텐데요. A8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조명회사 아우디답게 라이팅 시스템 어떻게 바뀌었고, 이 차의 내부 그리고 이 차의 기능들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더 좋아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밤중에 시승하는 건 처음이죠. 아우디 하면 조명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이 차를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어쨌든 차에 들어오는 그 과정입니다. 웰컴을 정말 화려하게 하고 있어요. 멀리서 다가왔을 때 이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가 반갑게 맞이하고요. 실내 들어왔을 때 이런 사운드, 이 뱅앤올룹슨의 사운드 시스템이 화려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나 준비됐어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런 거 별거 아닌데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굳이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할까? 그리고 그냥 열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열리고 나서 에어 벤트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만큼 움직여지는 것이 이 차가 특별한 자동차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동차도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에 딱 왔을 때 처음에 차에 타고서 시동을 딱 걸 때 그때 주는 그 느낌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죠. 많은 메이커들이 자동차의 웰컴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뭐 나 맨날 차 타는데 뭐 처음에 그거 화려하게 확 하는 게 그게 무슨 그 잠깐 지나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맨날 타지만 이 차에 타는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이 친구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오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나 다 이 차를 처음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나 고급이고 이게 얼마나 화려한 차고 얼마나 비싼 차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웰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아 진짜 부드럽네요. 세상에. 오 드디어 만났습니다. K 과속 방지턱 잘 넘을 수 있을까? 오 놀라운데요. 다시 한번 세게 넘어 볼게요. 야 너무 대단한데? 일단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노면을 읽다가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좀 이렇게 과속방지턱 같은 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 과속방지턱 직전에 차체를 5cm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스트로크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은 거죠. 과속방지턱이 좀 전에는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가짜 과속방지턱으로 착각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과속방지턱이라서 진짜 부드럽네요.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산차의 큰 장점을 과속방지턱 잘 넘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산차들이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잘 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면의 어떤 굴곡도 운전자가 느끼기 굉장히 힘들게끔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체 높이기를 한번 해볼까요? 차체 올리기 꽤 올라가네? 무슨 세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진 않겠죠. 그런데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콰트로예요. 아우디의 콰트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 사륜구동이 정말 신뢰감 있게 오프로드라든지 눈길에도 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체를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울퉁불퉁한 길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차를 갖고 오프로드를 가서는 안 되겠죠. 차 스크래치 나면 어떡해. 그러면 콰트로 같은 기능은 왜 있냐? 오프로드를 가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사륜구동 기능은 이 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아우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콰트로의 나라. 실제로도 우리나라 같은 환경은 비도 많이 오죠. 눈도 많이 오죠. 그리고 사계절이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언제 어떻게 이 노면이 미끄러워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 스피나거나 이런 일 없이 충분히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콰트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인데요.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이 있더라도 차에 타면 어느 정도 힐링이 되는, 세상 조용하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 나니까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게 주행이 되고 센터 유지하는 기능도 훌륭합니다. 이 아우디가 예전부터 이 어댑티브 크루즈에 꽤 앞서갔어요. 다른 메이커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훌륭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ADAS 기능 같은 경우는 아마 업계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버튼들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이렇게 아우디처럼 밑에 막대로 만들어져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래도 위에 있는 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 깜빡이 왜 막대기로 해? 하이빔 이런 거 왜 막대기로 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누를 수 있게 하지.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안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막대인 경우는 내가 보지 않고도 쉽게 운전 중에 바로바로 작동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위에 버튼이 있으면 이건 내가 보면서 눌러야 되거든요. 보면서 눌러야 되는 버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막대로 이렇게 2번 당기면 오토 파일럿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 실제로 사용해 보면 아, 이게 이래서 더 편리하구나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 줍니다. 안 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지금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사용 방식도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될 때 그 작동된다는 사실이 크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차는 여기도 나타나죠, 여기도 나타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타납니다. 색깔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초록색으로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가 확실히 작동되고 있구나 라는 걸 잊지 않도록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는 작동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난 작동됐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됐을 때가 정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업에도 나타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이런 곳곳에 한꺼번에 탁 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인하지 않도록. 왜냐면 잘 작동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페달을 안 밟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하고서 그냥 박는 거죠.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핸들에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현대기아차는 이걸 위쪽에다 붙입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아래쪽에다 붙여서 핸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핸들을 내려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이 차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차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독일의 총리라든가 독일의 장관이나 회장이나 뭐 이런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타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전자식 도어 같은 경우도 이 전자식 도어를 가장 먼저 채택한 게 아우디예요. 아우디는 예전부터 전자식 도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전자식 도어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도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고장났을 때의 대책, 다른 메이커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피커 그릴을 뜯어서 그 안에 보면 케이블이 있어요. 그릴을 뜯고 그 안에 있는 케이블을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띄고 있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긴급 탈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걸 더 세게 잡아당길 거잖아요. 이 아우디는 약하게 당기면 전자식으로, 더 세게 당기면 기계식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똑똑하죠. 그리고도 보수적인 부분은 계속됩니다. 이런 부분, 이 계기판의 여러 가지 부분이 만약에 고장나면 어떡할 거냐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장났을 때 절대로 오인해서는 안 되는 것들, 고장나도 작동돼야만 하는 것들을 그대로 기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료량을 착각해서 우리가 외딴 곳에 고립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연료량도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니라 이렇게 램프를 이용해서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 이 차의 수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의 수온이 너무나 높아져서 만약에 차가 퍼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도 같은 경우도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고 램프들은 그래픽으로도 나타나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 별도 램프를 하드웨어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품들을 2중, 3중으로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차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에는 340마력 V6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3.0L 엔진에 딱 제한을 뒀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긴 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배기량 늘리면 좋지 뭐, V8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친환경 규제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아우디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중국일 텐데 중국에서는 이 3.0의 리밋을 딱 걸어서 3.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위해서도 이 3.0 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아우디의 전략이 여기서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이 3.0을 정말 가다듬을 대로 가다듬은 거죠. 가장 정숙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훌륭한 엔진으로 만든 게 아우디 3.0 엔진입니다. 요즘 들어서 고급차들이 다 V6 3.0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아우디가 이 부분을 선점한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엔진이라는 게 사실 정숙함과 파워풀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 쉽지 않은데 이 차는 지금 굉장히 정숙하면서 치고 나가야 될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변속기, 지금 8단 자동 변속기인데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터프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 소리 너무 좋지 않나? 이렇게 럭셔리 자동차, 이렇게 고급의 대형 세단이 이렇게 또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꽤 마음에 드네요. 저는 S클래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S클래스에서는 사실 달리는 느낌보다는 중후한 느낌을 너무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차는 지금 부드러움과 다이나믹함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다이나믹하기도 하네요. 조금 전에 조향을 해보니까 이 코너에서 조향은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내가 가는 방향으로 2도 정도를 꺾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를 조향하기 때문에 이 코너링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는 앞바퀴가 꺾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5도씩 꺾이기 때문에 주차할 때 회전 반경도 훨씬 더 작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멀리 달려왔는데요, 이 휴게소에서 한번 살펴보죠. 야간 시승이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야간이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관 살펴보면요, 이 아우디는 역시 조명회사. 야, 헤드램프 예쁜 거 보세요. 대단한 느낌의 헤드램프고요. 차에 다가갈 때, 차에서 멀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그릴이 훨씬 더 커지기도 했고 훨씬 멋져지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S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블랙이어서 차가 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그냥 크롬으로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LLLL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 그게 야, 이건 좀 징그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고급의 자동차라는 걸 강조한다는 면에서 차라리 크롬으로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차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정말 새로운 차라는 느낌이 좀 덜 들어서 그런 건 좀 아쉽긴 합니다. 휠은 정말 멋지게 보이네요. 지금 S라인 휠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와, 멋진 자동차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웰컴 램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떠났을 때 떠나는 경우에 램프는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보셨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램프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요, OLED예요. OLED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램프를 따로따로 켜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램프 자체가 아주 얇은 판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OLED인 게 시인성도 훨씬 더 좋고요.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등은 그냥 미등이 아니에요. 다이나믹 미등이어서 사람이 다가가거나 멀어지거나 아니면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램프의 디자인을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양이 바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규상 이 브레이크 램프가 중간에 바뀌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수입 버전에서는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합니다. 주행하다 중간에 이게 갑자기 번쩍하면서 차가 쫙 튀어나가면 멋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면 되지 않나?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되는 건 우리도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우디는 실내에 들어가 봐야 되죠. 실내에는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도어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이 있습니다. 전자식 도어 개폐를 가장 먼저 채택한 게 아우디예요. 그래서 도어 스위치를 살짝만 당기면 열릴 수 있도록, 안쪽에서도 도어 레버가 이렇게 기계식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요만큼만 열면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와, 아우디는 조명회사 맞죠? 정말 너무나 조명회사야. 이렇게 화려해. 와, 사실 이 정도의 화려함은 해줘야지. 이 정도 돼야 진짜 최고의 럭셔리카라고 할 수 있어요. 메르세데스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이 조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요 중간에 있는 라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요 정도의 라이트를 비춰줘야 돼요.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은 회장님이고 연예인이고 스포츠 스타고 정말 누군가한테 나를 비춰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 조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거울이 또 필요하죠. 내렸을 때 저 기자들이 또 대기하고 있을 텐데, 아유야 참, 내가 또 얼굴 또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아유 거 잘생겼네 이러면서 딱 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뒷좌석에 앉으면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죠.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받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닫힙니다. 아유, 좋네요. 여기서 앞좌석 블라인드까지 다 한꺼번에 닫아버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저거 닫는다는데 저기 그 기사님 저 앞에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냐는 거지. 내가 VIP인데, 내가 지금 회장인데 말이야. 열어도 될까요? 할 필요 없죠. 나는 회장님인데. 그래서 전체 블라인드를 열고 닫고 다 할 수 있고요.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꼭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또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조명, 실내등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카리브해, 비전, 임펄스,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뒤에 앉았을 때 여러 곳에서 쫙 이렇게 나오니까 꽤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BMW, 아우디, 벤츠 할 것 없이 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좋은 기능이죠. 220V 아웃렛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 저희 타고 있는 EV6 같은 경우도 220V 아웃렛이 있지만 그게 차체 아래쪽에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나쁜 장소다 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은근히 눈에 보여야 쓰는데 거기 있으면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 220V는 지금 150W여서 전자레인지나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20V로 이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운전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차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죠? 뾰로롱 하면서, 사실 이게 덮여있는 게 별거겠어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공조장치가 이렇게 덮여있다가 쫙 하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굉장히 막 미래적인 자동차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에서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지게 느껴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에어벤트는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죠. 약간 떠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지금 웰컴 사운드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 웰컴 사운드 자체의 이 멜로디가 멋진 게 아니라 이게 들려주는 위압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뾰로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뾰로롱 하고 짜라장 하는 그 마지막에 그 소리, 이걸 어떻게 들려드려야 되지? 뾰로롱. 네, 대단하죠. 이 사운드가 정말 대단한 사운드인 것 같아. 이게 보통의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란다를 보여주는 그런 임팩트 있는 한방인 것 같습니다. 웰컴이 이 정도는 돼야지. 웰컴 사운드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극장 가면 극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소리가 와 하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난리 나는 그 소리, 그런 것들로 처음에 우리 오디오는 이 정도란다를 보여줘야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오디오에서 한 방 딱 해주면서 여기 오디오가 튀어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멋져 보이고요. 그런데 도어실을 엠블럼이나 이런 식으로 박아 넣을 수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박아 넣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두께가 되고 어느 정도 높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밤에 타고 내릴 때는 조금 혼동될 수 있잖아요. 여기 다리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불빛을 비춰줘서 이 정도의 턱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비춰져 있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진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인테리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좀 이해 안 되지 않나? 일단 높이 조절이 이렇게 되고요. 높이 조절이 돼서 이 팔걸이를 조금 높이 올리고 싶으면 높이 올릴 수도 있어요. 낮추고 싶으면 낮출 수 있고요. 이 높이 조절이 된다는 거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열어야 돼.
그래서 열 때 조금 불편하죠. 옆으로 열리면 훨씬 더 편하게 열릴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열었을 때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을 하려면 절대로 네가 핸드폰을 봐선 안 돼. 운전 중에 행여나 핸드폰을 보면 안 되니까 넣고 닫아버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건 조금 아쉬운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죠. 햅틱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눌렀을 때 이게 사운드가 아주 적절하게 납니다. 이 에어컨 공조장치 요거를 켜고 끄는 거 말고 이 부분에 바람이 나오는 걸 조절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나오는 걸 조절할 때 이렇게 따라락 따라락 하는 걸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네 군데에 있는 이런 터치들, 그리고 뒷좌석에도 두 개의 터치가 있어서 공조장치의 양을 조절하는 걸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에서 느끼는 바는 굉장히 첨단의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운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출발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대충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너도 못 알아보지. 우리 PD님은 못 알아보지만 우리 아우디는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쓰려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으면 이 팔을 여기다 얹어 놓고 기어 노브에 얹어 놓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 필기체 인식 같은 것도 손으로 쓸 때 얹어 놓고 쓰니까 훨씬 편한 거죠. 내비게이션도 지금 굉장히 좋죠. 여기에 굉장히 컬러풀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콕핏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이 디지털 콕핏에는 뭐가 또 나오냐면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으로 이쪽에 가면 학동역, 이쪽에 가면 강남구청,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나왔죠. 디스플레이나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그런데 아쉬운 건 그 안에 데이터, 이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목적지 안내 같은 이런 기능을 우리나라에 있는 티맵이라든지 뭐 카카오맵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제휴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능은 참 좋은데 맵 데이터는 조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결국에 아마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갖고도 이렇게 좋은 내비게이션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핀치 좀 잘 되고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고 시각적으로도 되게 인식 잘 되고 뭐 되게 좋은데, 근데 데이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쓰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폰내비의 데이터가 훨씬 좋다 이러면서 폰내비 쓰실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요거 좀 되면 좋을 텐데. 나만 그런가? 저는 차를 탈 때 이 차를 타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면, 그리고 내가 여기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조수석에 탄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 차를 타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이 생각이 안 드나?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내가 이 차를 모르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조수석에 탄 사람, 뒷좌석에 탄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S클래스가 주는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굉장히 평범한 선택을 하는 사람, 일반적인 성공한 비즈니스맨,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아우디를 탄다는 건 약간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예술로 성공한 사람이거나 기술적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Works from Dutch Technique, 그게 기술을 통한 진보잖아요. 그게 아우디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자동차 회사마다 뭔가 내세우는 가치가 있죠. BMW 같은 경우는 Sheer Driving Pleasure, 그러니까 드라이빙의 기쁨 같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이 아우디는 그럼 뭘 내세우고 있는가?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술에서는 이 경쟁사보다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볼보는 안전, 벤츠는 승차감, 아우디는 기술. 그렇게 되어 있던 이유가 4륜구동 승용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게 아우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디는 모든 것에서 계속 진보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에히를 다들 아시나요?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포르쉐는 다 아시죠? 포르쉐 박사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피에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외손자가 페르디난트 피에히예요. 이 피에히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역사적인 엔지니어링을 했던 게 바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 제조사는 지금보다도 더 원가 개념에 신경을 많이 쓰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쓸데없는 짓 하는 것들을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피에히는 워낙 천재적인 개발자였기 때문에 팔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만들고 싶은 자동차를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기 동료들과 같이 이 창고에서 자기가 차를 뚝딱뚝딱 만든 겁니다. 몰래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완성한 다음에 그 차를 아우디 경영진들을 초청해서 비밀리에 만든 차를 태워줘요.
태워주고 나서 이 경영진들이 감탄을 합니다. PA가 또 얼마나 운전을 막 멋있게 해줬겠어요. 그러더니 경영진들이 그 열정에 탐복하고, 그리고 차가 엄청난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해서, 아, 이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걸 내놓는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설득당하게 됩니다. PA는 그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가는 걸 보여줬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PA는 폭스바겐 그룹의 회장이 되죠. 폭스바겐 그룹의 회장이 됐던 그 근간이 있던 자동차 브랜드가 바로 아우디. 아우디의 가치는 이 기술을 통한 진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PA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PA가 무덤에서도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승차감입니다. 내가 만든 아우디가 이렇게까지 해냈구나. Und es gibt immer Gewinner und Verlierer. Und ich habe die Absicht, mit unseren Partnern, die VW in der ganzen Welt hat, der Sieger zu sein. 이 빛의 품질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너무 자연광 같잖아. 너무 자연광 같죠? 어이, 훌륭한데? 피부톤이 너무 피부톤이잖아요. 푸르딩딩 하던가 어떤 차는 좀 놀이끼리 하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건 너무 자연광처럼 이 세계의 재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빛을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앞쪽 헤드램프도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쫙 끊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 없이 굉장히 은은하게 주변을 쫙 비춰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는 노면에 자기가 가는 차선을 더 비춰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게 되는구나. 지금 너무 밝아서 아마 많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가서 좀 더 어두워지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능이냐면, 노면에 내 차선에 불을 비춰줘요. 화살표도 찍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깜빡이를 켜면 그 옆에까지 한 차선을 더 비춰주고요. 그리고 또 차선을 나가야 될 때, 그때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너 여기서 나가야 돼 하고 저쪽 편으로 또 안내까지 해줍니다. 아니,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선에다가 이걸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거를 놓치기는 어렵지 않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못 보는 그런 저 같은 길치 같은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기능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너무 신기하네. 내 바로 앞이 아니라 저 앞에 저 특정 부위에다가 딱 조사를 해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 그래픽을 어떻게 여기다가 주사를 하나 봤더니, 비디오 프로젝터 있잖아요, 영사기 같은 거. 이 영사기에 들어있는 기능을 여기다가 이식을 했다고 해요. 130만 개의 엄청나게 작은 마이크로 미러를 사용해서 이 헤드램프를 이렇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앞에 차가 딱 등장하면 그 차의 꽁무니에 딱 잘라줘요. 앞에 차 들어왔어 라고 지금 인식해서 그 이상으로 빛을 비추지 않는 걸 볼 수 있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이 되지? 옆에 있는 차들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바닥에다 쟤 뭘 쏘냐? 이렇게. 오. 아주 재밌기도 하고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차는 상향등을 켜고 있습니다. 아니, 이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상향등을 켜면 어떻게, 민폐잖아, 이럴 수도 있으실 텐데, 이 차는 앞차만 딱 피해서 상향등을 켜고 있어요. 상향등을 켜서 저 표지판이 엄청 밝게 보이면서도 이 앞차한테는 빛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차한테는 가지 않고 가장자리에는 빛이 올라가죠. 너무나 세밀하게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기가 힘든, 저게 지금 굉장히 밝잖아요. 저렇게 밝게 보이는 게 지금 얘가 상향등이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차에 또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 라이팅 시스템이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 쪽을 강조해주는 그런 빛을 쏴줍니다. 어두울 때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저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안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 라이팅 시스템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를 타면 아마 옆에 앉은 사람들은, 야, 오빠 차 굉장히 기술적이고 역시 오빠는 달라, 역시 오빠는 뭔가 엔지니어링을 좀 아는 오빠였구나, 역시 테크충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오빠한테 반하게 되겠죠. 거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디오를 들려줘야죠. 일단 오디오에서 벌써 대단합니다. 이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 이 차에는 무려 23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브우퍼도 포함되어 있죠. 서브우퍼의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요. 굉장한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억 5,800만 원짜리 S라인 한 가지만 지금은 들어오고 있어요. 장차 더 많은 모델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S라인은 경쟁 모델에 비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저렴한 겁니다. 아우디가 조금 박앤세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각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6기통에 같은 300마력대 엔진을 내고요,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거기 에어 서스펜션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첨단 기능들도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경쟁 모델하고 이 전장이라든지 전폭이라든지 이 차체 크기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상당히 비슷한데 가격이 2천만 원이나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뭐 혜자스럽다 아주 박앤세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뒷좌석에도 앉아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이게 뭐 후륜 조향이 되니까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5도기 때문에 5도의 느낌이 뒷좌석에서 확실하게 딱 느껴집니다. 아니, 이런 것도 멋있단 말이야. 이게 내려오는 소리도 멋있어요.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이게 왜 쓸데없이 이런 거에. 지금 중요한 건 뒷좌석 승차감이겠죠. 누가 아우디 보고 승차감 나쁘다고 했어요? A8의 뒷좌석은 굉장히 좋은데 메르세데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이 차는 기술의 자동차니까 기술의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 뒷좌석을 눕혀봐야죠. 뒷좌석을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뒷좌석 발판이 내려옵니다. 발판이 내려온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올리고, 요즘 들어서 뭐 메르세데스라든지 BMW가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밀고 나면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조수석을 다 밀고도 사이드미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수석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꺾고, 그리고 조수석을 조금 더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마련을 하면서 뒤에 이 사이드미러도 잘 보이게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있네요. 뒷좌석 앉았을 때의 승차감, S클래스의 뒷좌석에 앉은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S클래스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시트도 조금 더 푹신하고 헤드레스트도 조금 더 푹신한 것들이 달려 있어요. 느긋한 뒷좌석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운전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운전하는 느낌이 딱 느껴지네. 김기사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런 뒷좌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사지 기능도 있는데요, 마사지 생각보다는 잘해주는데 마사지 의자처럼 잘해주진 않아요. 마사지 의자는 사실 집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시트에다 진짜 그렇게 강력한 걸 시트에 박아 놓게 되면 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차는 마사지를 그런대로 정말 잘해주는 편에 속합니다. 꽤 괜찮은데요. 마사지가 보통 등만 해주거나 어깨 정도 해주는 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발까지 해줍니다. 발 마사지가 있어요. 뒷좌석 열선을 켜게 되면 시트 온도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 균형을 한번 놓고 보면요, 이걸 엉덩이 쪽을 더 따뜻하게 할래, 등을 더 따뜻하게 할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VIP를 위해서 이 암레스트까지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트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요, 팔을 올리는 부분, 여기도 팔을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함께 따뜻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프리미엄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아우디 A8을 시승해 봤는데요, 새로워진 A8 역시 아우디는 아우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명회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만큼 여러가지 기능에서 남들보다 조금씩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 경쟁 모델에 비해서 이 화려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담백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이 차는 이 럭셔리보다는 이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가지로 봤을 때 아주 잘 만든 자동차고요. 이렇게 비싼 차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논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 경쟁 모델에 비해서 한층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수한 상품성을 가진 제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세단하고 지금 SUV하고는 너무 다르죠. 세단은 세단이죠. 승차감은 하나 있으면 폼날 것 같긴 하다.